7번째 주제인 피해 가해 학생 조치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피해 학생의 보호 제1항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 학생이 긴급 보호에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제2호 일시 보호 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제4호 학급 교체 제5호는 삭제되었습니다. 제6호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와 같이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는 조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조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은 학교 폭력으로 받은 정신적, 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 내외의 심리상담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학교 내 상담교사가 없을 시에는 지역 내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 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전문 상담기관 등 외부 기관을 통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제2호 일시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보호는 가해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집 또는 학교 상담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됩니다. 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은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생긴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는 조치에 해당합니다. 이때 피해 학생이 보호조치로 집이나 요양기관에서 신체적, 심리적 치료를 받을 때에는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학교에 제출하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치료비 부담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피해 학생이 상담 등에 사용하는 모든 비용들은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 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서 학교의 장 또는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제4호 학급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학교폭력 상황 및 정신적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 학생을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소속을 옮겨주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제5호 기존에 전학 권고 조치가 있었는데요. 이 조치는 삭제되었습니다. 제6호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에는 해바라기 센터 지정 병원 등 의료기관을 연계한다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법률구조기관 또 학교폭력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제6호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피해 학생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 지원도 가능한데요. 먼저 출석 일수 산입이 있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 조치 등의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 일수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개최 및 동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학교 전담기구 조사 및 확인을 거쳐서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에도 출석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이 보호 조치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성적 평가에서 불이익이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피학생이 결석하게 돼서 성적 평가를 위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또 피학생이 결석하게 되는 경우에 학교의 장은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의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8페이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1항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 퇴학 처분은 의무 교육 과정에 있는 가해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퇴학 처분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 학생에게만 적용되겠죠. 9가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입니다. 즉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학교 폭력에 대하여 사과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제2호는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입니다. 이는 피해 학생이나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해서 가해 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가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접촉 금지를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해당 학교 급의 졸업 시점까지 유효한 조치가 됩니다. 즉 중학생이라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 학생이 중학교를 졸업하는 시점까지 접촉 등의 금지가 제2호 조치가 유효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접촉의 범위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접촉 금지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가운데 의도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접촉에 할 경우에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도하지 않더라도 빈번하게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의도하지 않았다는 걸 가장해서 피해 학생에게 접촉할 경우에는 또 다른 조치를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에서의 봉사는 교내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서 가해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가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봉사 수치를 부과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봉사 시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4호는 사회봉사입니다. 사회봉사는 학교 밖에서 행정 및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 가해 학생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그다음 봉사를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5호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입니다.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역시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제6호는 출석 정지입니다. 가해 학생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피해 학생과 격리시켜서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가 됩니다. 이때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 정지 기간은 출석 일수에 산입하지 않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학교장은 출석 정지 기간 동안에 가해 학생에게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흔히 우리가 출석 정지라고 하면 반드시 등교 정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출석 정지와 등교 정지는 다릅니다. 따라서 출석 정지 기간에 등교를 해서 가해 학생이 반성의 기회를 주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추후에 재발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7호는 학급 교체입니다.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해서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제8호는 전학입니다.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 학생에 대해 더 이상의 폭력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해 학생을 다른 학교로 옮기는 조치입니다. 또한 가해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 전학 전의 피해 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상급 학교로 진학할 때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제9호는 퇴학 처분입니다.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 교육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마지막 최후의 조치가 바로 퇴학 처분입니다. 단 의무 교육 과정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71페이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대한 이행이 강제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가해 학생이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에 따른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의사항은 제1호 조치, 서면 사과 조치는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른 긴급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에는 학교회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합니다. 하단에 보시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징계 조치에는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 정지, 이때 출석 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 퇴학 처분, 이렇게 5가지의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72페이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해 학생은 특별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가해 학생 특별교육은 조치로서의 특별교육, 즉 제5호 조치라고 하죠. 5호 조치와 부과된 특별교육, 이건 제17조 제3항 조치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은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고요. 조치로서의 특별교육은 즉 우리가 1호부터 9호 사이에서의 조치로서 하나의 조치로서의 특별교육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됩니다. 하지만 2호부터 8호까지 조치를 받은 학생이 부가적으로 받는 특별교육, 그건 부과된 특별교육이라고 합니다. 부과된 특별교육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가해 학생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게 조치로서의 특별교육 또는 부과된 특별교육을 내린 경우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 불응할 경우에 교육감은 법률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할 것을 다시 통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불응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7번째 주제인 피해, 가해 학생 조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